경제학 짱박사입니다. 여러분, 더 높은 수익을 준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이게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요. 국제 금융시장에선 정말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. 오늘 우리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교과서를 통해서 바로 그 미스터리, 불안전 자산 대체성화에서의 외환시장 균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. 아니, 미국 채권 이자율이 더 높다는데 왜 굳이 한국 채권을 사는 투자자들이 있을까요?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.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요, 딱 한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위험, 리스크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개념을 정복해 나갈지 한번 보시죠. 먼저 자산과 위험이 어떻게 만나는지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수요를 어떻게 결정하는지, 그리고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열쇠, 위험 프리미엄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한눈에 정리하고 다음 질문까지 던져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. 뭐냐 하면 원화 채권이나 달러 채권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? 그냥 콜라 마실까 사이다 마실까 뭐 이런 선택 같은 거 아니야? 하는 생각이죠. 근데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. 그렇죠. 현실 세계의 투자자들은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 보고 달려드는 그런 불나방이 아니거든요. 오히려 잠재적인 손실, 그러니까 위험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.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환율이 갑자기 폭락하면 어떡하지? 아니면 저 나라 정치 상황이 불안한데 괜찮을까?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 두 자산은 절대로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위험을 피하고 싶다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이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게 만들까요? 경제학자들이 이 복잡한 심리를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는지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 공식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와, 이거 교과서 페이지를 그냥 딱 가져오니까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시죠? 괜찮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이 복잡한 수식들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야 할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딱 하나예요. 도대체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가? 그 마음은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? 바로 이겁니다. 지금부터 그 알맹이만 제가 쏙 뽑아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복잡한 식을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투자자 머릿속에 저울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저울 한쪽에는 우리나라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, 즉 국내 이자율 R을 올려놓고요. 다른 한쪽에는 해외 채권의 이자율 R 스타에다가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상치까지 더한 해외 채권의 총 기대 수익률을 올려놓습니다.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, 바로 이 둘의 기대 수익률 차이가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수요, 즉 BD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. 어때요? 훨씬 간단하죠?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. 만약에 수익률 저울이 해외 채권 쪽으로 명백하게 기울였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국내 채권을 사는 걸까요? 바로 여기에 이 기울어진 시장의 균형을 딱 맞춰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, 위험 프리미엄이 등장합니다. 자,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위험 프리미엄이란 건 뭐냐면요.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더 위험한데? 싶은 국내 자산을 기꺼이 내 포트폴리오에 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위험을 보상해주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의미합니다. 시장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. 이만큼 위험을 내가 감수해 줄 테니까 이 정도 보상은 더 얹어줘야지 하는 거죠. 경제학자들이 참 이런 걸 좋아해요. 방금 제가 말로 길게 설명한 그 추가 보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깔끔한 수식 하나로 딱 정의해버리는 거예요. 그리스 문자 로로 표시하는 이 위험 프리미엄, 로는요, 다른 게 아닙니다. 그냥 우리나라 채권의 기대 수익률에서 해외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뺀 값, 그 자체예요. 투자자가 위험의 대가로 바라는 보상의 크기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한 거죠. 자, 시장의 균형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수요와 함께 공급도 봐야겠죠? 민간 투자자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국내 채권의 공급량은요, 정부가 발행한 전체 채권 B에서 중앙은행이 이미 사들여서 금고에 넣어둔 채권 A를 뺀 나머지, 즉 B-A가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, 공급,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조각들을 모두 모았습니다.
이제 이 조각들이 다 같이 만나서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아주 멋진 그림을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 그래프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가로축은 시중에 풀려있는 국내 채권의 양, 즉 공급량 B 빼기 A이고요. 세로축은 그에 대한 보상인 위험 프리미엄, 로우입니다. 어때요? 시장의 채권 공급량이 늘어날수록, 그러니까 가로축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사주기 위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도 점점 더 높아지는 우상향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죠.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.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시중에 채권이 흔해지겠죠. 그럼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. 이 채권이 너무 흔해지는데? 뭔가 예전보다 위험해진 거 아니야? 하고요. 바로 그 늘어난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높은 프리미엄, 즉 더 높은 추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조금 복잡한 길을 함께 걸어왔는데요.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논리만 딱 뽑아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세 가지 단계,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은 절대로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 없다. 둘째,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. 셋째, 시장은 바로 이 위험 프리미엄을 통해서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게 된다는 것. 이겁니다. 자, 이 모든 논리는 결국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우리가 뉴스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이제 여러분은 남들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아, 저렇게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위험 프리미엄이 오르겠구나. 그럼 그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? 하고 말이죠. 오늘 배운 이 내용이 여러분이 경제 뉴스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